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손님들이 주문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왜 가정집 전화 받듯이 전화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원TV 황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일단 합격은 했는데 가게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자꾸 욕을 먹거나 눈치가 보여서 언제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카페에서 고수가 되는 비결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카페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르바이트, 앞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다가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7가지니까 천천히 꼼꼼히 보시고 노력하시면 아주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쉽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왜 눈치까지 빨라야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떡고물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옆에서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선배들이 뭔가 닦고 있다 그러면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거 눈치 없는 거예요. 옆에 행주 있으면 같이 닦거나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 싶으면 그때 같이 쉬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눈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장난친다, 이거 눈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 파악이랑 눈치가 없으면 일을 잘해도 욕을 먹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눈치가 빨라야 되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사가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들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건데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황세민님, 이거 재고조사, 이거 재물조사 다음 주까지 본사에 보고해서 올려야 되니까 우리 창고에 있는 재물조사 정리해가지고 리스트만 좀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좀 해줄 수 있어요? 엑셀 하실 줄 아시죠? 네, 다음 주까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저에게 이 일이 5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을 때 5일 동안 아무 보고도 없이 묵묵하게 혼자 일을 하는 유형 A타입.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잘하건 못하건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B타입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알고는 있지만 그 다음날 어디까지 했다, 그리고 5일째 되기 하루 전날 이 정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이대로 마무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물론 그 일이 귀찮을 수도 있고 보고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일을 시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뢰가 가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서 이게 눈치 게임인데, 상사가 나한테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묵묵하게 혼자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시받은 일은 항상 중간중간 보고해주는 습관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울하거나 텐션 떨어지는 행동, 표정 하지 말자입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이 좀 싫거든요. 옆에 있으면 우울하고 텐션 떨어지고 불만 많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졸리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면 저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도 그런 사람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됐을 때 싫었어요. 저도 솔직히 텐션이 높고 즐겁고 같이 일할 때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 좋지, 나 힘들어 죽겠어, 나 피곤해,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나 여기가 아파, 나 우울해,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 조금 속으로 생각하고 우울감이니까 텐션 떨어지는 거는 옆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치도록 하십시오. 결국 그렇게 우울하거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직종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 매장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의 위치, 보관 수량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걸 누가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12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300명, 400명을 넘는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을 써본 결과 이 작업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켜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일단 중요하게 바쁘게 일할 때 그거를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못 찾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일한 지 좀 된 겁니다. 결국은 내가 적재 물건의 위치와 수량만 안다 하더라도 참 일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우리 매장에 시럽 소스 이거 몇 개 남았어? 이거 저기 있고요. 이거 가보니까 두세 개 남았는데요. 정말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사이즈 재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발 재고 체크하는 거랑.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당이 마찬가지예요. 재고나 이런 부분,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개인점들 창고 적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면, 땀 조금만 흘리면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보 알바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부터 하십시오. 매장의 물건 위치만 알아도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깔끔한 친구들, 주변 잘 닦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주, 걸레 이런 거를 항상 자주 만져서 닦는 친구들이 제일 이뻐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고든 램지의 키친 나이트메어라고 보셨나요? 거기 보면 고든 램지가 갖고 있는 미슐랭 스타 그 식당 직원들 일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직원들은 하루에 4번씩 계속 냉장고를 닦습니다. 주변을 계속.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의무적으로 계속 닦아요. 근데 우리 카페나 식당도 마찬가지인 게,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 주방 들어가서 체크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자주 닦지 않으면 닦기 어려운 때들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쓰잘데기 없는 짓하고 이런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행주 갔다가 벽도 닦고 이런 것 좀 하세요. 심지어 매니저나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안 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면은 눈치껏 따라 하시면 됩니다. 행주 자주 들고 시간 날 때마다 주변을 한번 닦아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그 아르바이트 출근하면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주변에서 이런 말 할 겁니다. 너 왜 그래? 너 굉장히 깔끔하구나. 자, 이게 바로 인정받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산 잘 받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돈을 거슬러 줄 때 두세 번씩 확인하고 주는 습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계산 미스가 나면 정산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금을 만지고 포스에서 오더를 받고 계산을 해주는 친구들은 항상 계산 받을 때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포인트 결제라든지 기타 다른 결제들 있잖아요. 이런 게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통에 있는 돈도 정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돈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 정리부터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근무했어 라고 했을 때 돈통을 띵 열어보면 10,000원짜리 막 뒤집어져 있고 5,000원짜리 막 구겨져 있고 1,000원짜리 위에 붙어 있고, 이런 사람보다 10,000원짜리 세종대왕 다다닥 정리돼 있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쫙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동전 딱, 이런 친구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얘 좀 다르다, 이건 누가 가르쳐줬나 보구나, 교육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교육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이 말이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계산 받을 때 돈통 관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전화 받는 예절이에요. 우리 매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선 전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의할 게, 이거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저희 가게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여기는 업장인데 여보세요가 뭡니까? 여보세요가 상호 이름을 대시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집에서 가정집 전화 받는 것처럼 굉장히 텐션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또 목소리를 왜 깐대? 여보세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손님들이 주문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왜 가정집 전화 받듯이 전화를 받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 딱 걸리면 무조건 야단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전화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번호가 뜨거나 매니저님 번호가 뜨거나 우리 매장에서 높은 사람 번호가 뜨면 안다 하더라도 형식상이라도 똑같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아, 네, 여보세요, 매니저님. 이런 식으로 받는 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이런 식의 룰에 적응해야 되고 이게 바로 전화 받는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한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과 규율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한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두 번째는 지시받은 일이 있으면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보고하라.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울하고 텐션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과 감정 기복 자제하자. 네 번째는 매장의 물품 보관 위치를 숙지하자. 다섯 번째는 행주와 빗자루로 매장 주변을 수시로 청결하게 관리하자. 여섯 번째는 계산은 꼭 철저하게 하고 돈통 관리를 깔끔하게 하자. 마지막 7번째는 전화 받는 예절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이제 제가 여기가 경기도 평택시예요. 평택시인데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떠가지고 좀 보나 봐요. 근데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시면 구독자입니다 얘기하면 제가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